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힘들죠? 네, 아이. 그래도 저는 이거 국군 포로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목소리를 알려주는 거, 거기에 또 내가 진행자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서도 또 금지스러워요. 네, 그 문제를 한번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이 평가한 선생이 아버지,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국군 포로였던 아버지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여기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1954년 10월에 아버지는 국군 포로로 갔지만은 54년 10월에 무궁화 훈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무궁화 훈장. 그걸 언제 알았어요? 이거는 알죠. 무궁화 훈장을 받으셨다는 거. 네, 제가 이게 나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어요. 알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가 아마 착각했나 봐요. 국군포로 자식이라는 개념조차도 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일에만 열심히 살다가 올해 들어서서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싶어 아버지 그 명예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무조건 찾으면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부모의 묘도 보는 거예요. 여태껏 그러니까 그 개념조차 잊고 살다가 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버지 명예라도 찾아드리는 게 그 자식된 도리다 싶어서 지금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훈장도 있고 저희 아버지 고향에서는 기사도 엄청나게 떴더라고요. 제가 다 기록을 다 지금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우리가 찾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된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나면 남북의 대구 다 억울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지금 현재 제가 그 생각이 나거든요. 북한에서도 억울한 거예요. 태어난 게 제일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한민국 땅 밟았을 때 대한민국 남북이 다 통틀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 나라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중성이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제가 아닌데 그 아버지 자식이 맞잖아요. 근데 여태껏 아직도 그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록도 안 되고 이 나라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예우는 지금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54년도에 10월달에 받았는데 오늘날 아들이 와서 무궁화 훈장,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어떤 국가로부터의 무슨 그 모든 혜택, 이걸 한 번도 이 무궁화 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아들에게 다소나마 해줘야 되는 거는 도리인 것 같아요.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 다 두고 있잖아요. 무궁화 훈장 나는 제일 치열하게 받은 훈장으로 보거든요. 이게 그 6.25 전쟁에서 군부 아니면 군대 아니면 지금 할 수가 없는 훈장. 자유냐 독재냐 하는 거기에서 사생 결단하고 받은 훈장인데, 아버지가 제가 알기는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하셨댔고 저 미군 부대와 함께 저 북쪽에 장진 호반 전투에도 들어가셨댔고 거기서 다 개별된 속에서 또 1010만 거 살아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다시 수도방위 사령부 거기에 수고사단이 편입돼 가지고 또 제일 전선의 일선에서 1953년 7월 16일까지 싸운 분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줬을 거예요. 이 훈장도. 본인이 행불이 됐거나 포로됐다는 걸 알든 모르든 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못 받은 국군 포로였던 그분이 못 받은 혜택을 자식한테 주는 거는 응당한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도 거기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무조건 아들이 해결해야 돼요. 대한민국 자유체계이기 때문에
계속 어필하고 계속 이 문을 두드리고 해야 이기 돼요. 가만 앉아 있으면 저절로 안 겠다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뭐 무궁화 훈장 국군포를 많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 무궁화 훈장을 받은 국군포로 출신들이 몇 명쯤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건데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예. 살아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분. 생한 그 되신 분들도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국가 유공자 칭호를 받은 분들이 모두 대체로 몇 명. 82명이 살아오신 걸 알거든요. 국군포로가 82명이 살아서 왔는데 그게 국가 유공자 등록은 6명밖에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무궁화 훈장을 받은 그게 분이 6개거든요. 6명이죠. 그러면 응당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받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저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내가 아까 그 아버지 무궁화 훈장 이것도 다 보고 훈장도 봤는데 이게 분명히 있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꼭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본인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저희 먼저 나온 선배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국군포로 분들이 자손들이 그 선배님들이 엄청 나와서 수고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엄청 노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북한에서 너무 억눌리고 차단되고 진짜 최소한의 문명에 관한 교육만 받으면서 사시다가 국군포로의 자식이라는 그 하나의 그 감투 때문에 그렇게 사시다가 여기 오다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국가로부터의 그 명예를 되찾는 그 길에서 착오도 많이 범하고 직성기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 그런 것도 많았지만 가는 길이 정말 오랜 기간 아마 그 고생했나 봐요. 그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뭐 길을 잘 몰라서 눈물 없이 누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고생도 하고 너무 그 지나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된 상태고 그래도 그분들이 영케 그래도 자기 길 다 찾아가지고 대법원 상고도 하셨고 승소도 2번이나 했고 이제 남은 판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 명예를 찾아낸다. 기억 후 되찾아오고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이 알고 국가가 말하자면 혜택을 주도록끔 하는 것. 이건 아들이 해야 할 아버지 아들로서 해야 될 가업이에요. 저 엄청 지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엄청 지금 노력 많이 할 거예요. 노력하세요. 이게 대한민국 법도 가장 합리적이고 다 원리적으로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응당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노력하는 길에서 여진통을 못 두르다 나니까 오래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확한 길에 들어선 것 같은데 꼭 해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국군포로의 아들로서 북한을 탈출해서 나올 때 대한민국 정부가 좀 도와줬어요? 저는 도움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군포로의 포로 되신 분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애써줬네요. 저희가 고맙네. 많은 도움 받았죠. 많이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일반 탈북자들보다 더 정성껏 빠르게 안전하게 오는 길
아니 그분들이 열어주셔가지고 좀, 예. 좀 편하게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 나름 해줄 수 있는 것 하느라고 했겠네요. 네, 고맙네. 그거 다 아버지 덕이요. 네, 그렇게 봐야죠. 예,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6.25 때 전쟁 3년 동안을 고스란히 전장에서 치르고 제일 큰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측면에서 볼 때 인천 상륙 작전은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쟁이거든요. 예, 거기에 참석하셨지, 예. 참전하셨지, 또 미군 부대와 함께 장진 호반까지 올라가서 부대가 다 괴멸되는 속에서 천신만고에서 또 살아나서 다시 전선에 또 투입됐지. 아버지 그 짧은 삶, 3년 동안의 삶은 이 무게는 잘 나도 실감이 안 오네요. 네, 20대. 네, 전쟁이라는 두 글자만 봐도 아마 소스라칠 정도로 아버지가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겪었으니까. 네, 너무나 그러니까 총알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아마 본인이 쏜 총이 아마 한 총알이. 석성은 될 거라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전투에 참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쟁의 아픔이라는 게 누굴 죽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 죽음을 그 본다는 게 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들고 죽는 거 보는 것도 힘들다. 그 그렇죠. 전쟁 참가라는 게 이게 그래. 전쟁이라는 말 두 글자가 싫다. 전쟁에 대해서는 참화라고 딱 붙이는 이유가 살육 참화라는. 우리는 다 전쟁 후 세대 돼서 전쟁 영화를 보고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때도 있지만은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시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그건 일이거든요. 다시 듣고프지도 않은 그런 말 중에 하나라고. 1992년도에 핵사찰 들어갈 때 북한이 준전시 상태에 들어갔댔는데 그때 6.25 전쟁 참가했던 그 북한 분이 기차관에서 만났댔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 하면 쫙 나오니까 소름을 치더라고. 왜 그러나 자긴 전쟁만만 나와도 귀를 막고 싶대요. 미군 쌕쌕 소리가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참아가 전쟁하면 안 되는데 전쟁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17살에 초모돼가지고 서울까지 왔다가 간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라고.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이념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런 한에서는 전쟁은 뭐 국부전쟁이건 전면전쟁이건 불가피하게 치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그 세대에 태어나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을 맞이해서 20대 초반에 군대 나가서 25살 전에 포로돼서 넘어가서 진짜 70이 넘도록 고향도 못 밟고 아주 억울하게 전쟁이 끝난 그 이후에도 포로의 삶을 사셨잖아요. 대한민국 위해서 그렇게 싸우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모든 이 시청자분들도 이분을 응원해 주시고요. 꼭 아버지의 명예를 찾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후손으로서의 당당한 명예와 혜택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빌게 되네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될 거예요. 저도 바라고 있어요. 내심 속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제대로 된 그 나라답게 어느 정도 아버지 명예는 회복 좀 무조건 했으면 좋겠네요. 회복하고 명예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국가적 대우도 혜택도 아들로서 받는 게 절대로 미안한 짓이 아니고 아버지 피위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신 분에 대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